나와 같은 사용자와 나와 같은 노동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나와 다른 공간에서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나이,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 나와 비슷한 듯 아닌 듯, 같은 듯 다른 듯. 나의 동료들, 나의 후배들, 나의 선배들. 조금 더 강한 나의 힘을 갖기 위해, 조금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원래 정비직은 현대자동차 서비스라고 현대자동차는 아니었다.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소속이 됐다. 직군들 중에서 근속이 가장 긴 정비직 1,871명의 동료들은 전국의 22개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가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서비스 센터가 매우 낙후돼 있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는 곳이 많다. 무엇보다 신입사원을 충원하지 않아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차량 정비를 받는 데까지 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져서 고객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비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고객 불만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무조건 일단은 완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일하다가 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정비 노동자에게 불만 가득한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 출근할 때 지옥을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 별의별 쌍욕도 다 듣고 협박도 듣고 죽여버릴 테니까 거기 있어라 그러고, 저도 그 소리 들어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회사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요. 그게 네 일이야. 그럼 네가 감수해야지. 현장 출동을 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심한 경우 사고 현장에 서비스를 갖다가 폭행을 당하고 차량에 갇히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겁을 주죠. 욕설을 막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하지는 않는데 발로 뭘 저다 탄다든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2018년 산재 현황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소음성 난청이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등 직업병도 제법 많으며 과로사라 불리는 뇌혈관 질환과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도 4건이나 된다. 실제로 정비 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해봤더니 전체 조합원의 40% 이상이 우울증일 정도로 우울증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왔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 치료라고 받는다 하면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한 총 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분 스스로 외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조합한테만 얘기하는 분들이 한 5분 계십니다. 대부분이 기본 근무만 하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가장 긴데도 임금이 가장 낮다. 때문에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고객 불만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인원 충원이 가장 큰 요구다.
지금 신입사원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3년 정도로 해서 뭐 2-3명 정도 입사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73년생 이후로 뭐 그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런 센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죠. 현대차 지부에서 조합원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가장 빠르게 조합원 수가 줄고 있는 직군이다. 심각하다. 현재 캐스퍼는 인터넷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 회사는 홈쇼핑 등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를 통한 자동차 판매를 없애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지점에서 입사 20년 차가 20년째 막내다.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자신한테 차를 판 영업직 조합원들이다. 뭐 이제 휴일이고 뭐 밤이고 이게 상관이 없죠. 고객분들이 급하시니까 하다못해 뭐 차량 구매 상담 뭐 말고도 차에 이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저희들한테 또 먼저 전화를 하시니까. 파업 때는 공식적으로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지만 손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서 무급 노동을 하게 된다. 파업을 해서 뭐 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라인을 스톱하면 되지만 저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가야 되는 거고 손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내가 파업한 시간만큼은 나는 어쨌든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시간에 대한 거는 또 급여나 뭐 이런 게 빠지잖아요. 현대차에서 변동급 비율이 가장 높다. 다른 직군들이 기본급 100% 인상될 때 판매 직군은 80%만 기본급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20%는 수당 인상으로 했다.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 기본급이 다른 직군에 비해 많이 낮다. 판매 수당으로 월급을 채워야 한다. 현대자동차에서 통계상으로는 평균 연봉이 가장 높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임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영업직 노동자는 없다. 대리점과의 판매 경쟁 때문에 노동자 대부분이 자신의 몫으로 나오는 수당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기 때문이다. 야, 저기 대리점에서 이만큼 서비스 해준대. 그럼 그걸 다는 못 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드려야 되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판매 수당 외로 더 나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기본급이 낮고 임금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20년 전부터 임금을 안정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일반 연구직 대부분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나이가 가장 젊고 근속이 가장 짧다. 반대로 가장 긴 것도 있다. 바로 출퇴근 시간. 남양연구소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매일 3시간 이상을 출퇴근해서 보낸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도입된 재택근무를 조합원 대부분이 매우 선호한다. 일반 연구직이 가장 젊은 이유? 매년 신입사원을 뽑기 때문에? 아니다. 오래 근무해서 승진을 하면 더 이상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연구직 90% 이상이 승진을 해서 조합을 떠나고 소수만 승진을 거부하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다. 입사 20년 차인데도 조합원인 특별한 경우가 있다. 연구직의 오래된 요구로 관리자가 되지 않고 연구원으로서 오래도록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연구제도의 마련이 있다. 어떻게 하면은 연구소 조합원들이 연구소 조합원 유지를 우리가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생산 현장에서 몇 년 앞서가다 보니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회사의 신산업 분야 진출로 인한 변화를 가장 먼저 맞는다. 짧게는 뭐 수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갑자기 전동화된다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이제 회사에서도 사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좀 시켜주는 분위기나 그리고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나. 한 팀장급 직원이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한 책임연구원의 자살을 계기로 노동조합에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했다. 실제 노동시간보다 노동시간을 축소 입력하고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일과 삶의 불균형으로 20% 가까이가 번아웃 증후군이고 조사에 응한 노동자의 40% 이상이 우울증 증상이 있고 불면증은 일반인의 10배, 불안장애는 일반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고 자살 위험도 일반인의 10배 이상으로 나왔다. 때문에 이런 높은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소통이 굉장히 막혀 있고 업무에 대한 압박이 있고 그것이 단순히 업무나 실적에 대한 성과 압박이 아니라 뭐 진급이나 이런 성과 압박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실제로 나왔었어요.